자신감 있게 해볼게요. 시작! 자, 저는 이중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두 가지 피해 상황을 기반으로 관객들이 감각적 체험을 통해 진실을 파헤쳐가는 이야기를 만들어 선택적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방면으로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뉴스 사건의 구간을 배치한 뒤 관객이 직접 선택하여 더 부당하다고 느끼는 구간을 각 구간마다 선택하게 되며 그것을 따라 사건을 파헤치게 됩니다. 공연장을 어둡게 만듭니다. 공간을 어둡게 하여 손전등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공간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손전등을 활용하여 작은 도구임에도 공간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사양망을 보여줌으로써 진실을 파헤치려 하는 한 사람의 태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후각과 촉각을 이용하여 만져지는 신문들과 향기들을 통하여 감각을 다각면에서 상황을 다루며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자들과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돈거래로 인하여 더욱더 이중 가격에 대한 진실이 덮고 소비자와 관련된 구간은 암전이 되거나 구간을 이동할수록 증거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관객은 자신이 선택한 구간들을 통해 거짓과 진실의 결과를 알게 되고 거짓의 결과를 추리하고 믿었던 관객들은 결국 이중가격의 프랜차이즈의 이익을 위해 쓴 수단임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방면에서 문제를 파악하여 옳고 그름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하고자 합니다. 좋아. 잘하는데? 우리 사진 많이 늘었다잉? 감사합니다. 이제 안 보고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문단 지우기랑 더 잘 들리게 멍 때리는 사람도 중요한 핵심 문장들은 들을 수 있게 한번 그런 내용 말고 내용 변화가 아니라 어떤 강조, 화술 이런 것만 해서 한번 다시 안 보고 할게. 이 다음 판은. 네. 이 다음 판은. 네네. 지금 하는 거 아니죠? 다시 정리. 다시 정리 한번 하세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네, 다 알려주세요. 네. 자, 앉으세요. 예. 자, 해볼게요. 자, 시작. 배달 라이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는 고객과 업주 사이에 있는 라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휴먼이 바치는 자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객, 업주, 라이더에 관한 이야기로 한 사람이 단 몇 시간 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친구가 죽고 친구의 누나와 추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친구를 죽인 인물은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따지기 위해 주인공은 친구 누나와 함께 배달 일을 시작합니다. 이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지, 또한 주변인들한테 부탁해 그룹을 조성해서 시위도 합니다. 결국 자리가 만들어지고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마주하기 싫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걸 선택했던 건 바로 우리라는 것을요. 무대는 블랙박스 빈 무대에 각각의 박스를 설치를 해서 그 위에 바이크와 싱싱이의 오브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배달 라이더가 움직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스테이지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AI, 시리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는 현재 상황과 주인공과 친구 누나의 도움에 매개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대가 어떻게 변화해? 그래서 무대는 시작과 똑같은데. 그래서 무대는 그 오브제가 올려져 있던 박스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그 오브제가 놓여져 있는 형식? 그게 어떤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박스 위에 무언가 올려져 있다 하면 저는 관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라본다. 근데 그게 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닌 즉 우리의 현실을 맞닥뜨리라는 것의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좋아. 이상입니다. 되게 정리가 많이 됐어. 근데 이제 이 무대까지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만 한 포인트만 딱 더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이야기도 되게 명확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게 앞에 이렇게 바이크들이 있고 뒤에 AI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것들을 메시지적으로 이 무대가 어떻게 활용돼야 이게 지금 결국은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이기도 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까지 정리하면 되게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요? 들어오세요. 그 끝까지 정리하고 너도 안 보고 할 수 있게 해봐. 유림이 나가보세요. 고민해볼게요. 네. 자, 유리미는 지금 실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물어볼게요. 정리가 견뎌내봐. 우리 연출 첫 시험이니까. 자, 학생은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어떠한 사회적 담론을 떠올렸어요? 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편리한 것을 좋아하지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에는 매우 싫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인간은 모두 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는데 그게 왜 문제죠? 하지만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의 자신을 희생하거나 또 손해보는 일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금의 손해를 보는 일마저도 싫어하고 그리고 남에게 충분히 남에게 베풀어야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마저도 손해로 생각하고 주기 싫어하는 그런 점들이 그건 이기적인 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는 어떠한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 이게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 문제예요? 어쨌든 우겨봐. 웃으면서. 수수료라는 것은 그치? 그 배달을 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수수료를 주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곧 그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지 말고. 네. 기력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힘들었어, 연기 수업하면서? 자, 어떤 캐릭터 만들 거예요? 날 이겨야 돼, 네가. 저는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에 가득 찬 인간의 탐욕을 경고하는 옛날부터 경고해왔던 그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에르식톤이라는 인물을 탐욕이라는 동시대성을 가진 인물로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시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에리식톤이라는 인물을 따온 현대의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인데요, 그 인물은? 탐욕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린 가족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동시대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도박을 떠올렸었는데요. 탐욕 때문에 파산에 이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까지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탐욕 때문에 그렇게 좌절까지 가게 될 수 있는 경우는 도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 네. 성경한테 외우고 싶어요. 제가 고전과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를 구체화시키고 사회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연극을 만들고 싶은데 성균관대학교의 연극 용서받지 못한 자들과 6월 26일 고풀이라는 연극을 보고 이 학교에 진학하면 내가 원하는 연극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균관대학교에 오고 싶어졌습니다. 고전을 하고 싶어요? 네, 고전은
그 사람들, 고전이 계속해서 사랑받는 이유는 동시대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특징을 통해서 고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연극을 하고 싶기 때문에 고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작 작업 많이 하는데 그럼 뭐 중앙대나 가천대 이런 데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고전을 사용해서 창작을 하고 그리고 그냥 고전이 아니라 치지 마. 고전의 실험적인 그런 다른 요소들을 추가해서 고전을 기반한 새로운 연극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럼 제일 좋아하는 고전이 뭐예요? 저는 인형의 집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형의 집이 당시 사회의 시선을 바꾼 사회 문제작이라 불리는 희곡인데 저도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고 사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연극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인형의 집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전입니다. 이거 할 때 너 연출했었던 것도 얘기하긴 네. 했었어야 됐고. 그럼 학생이 연출로서 가진 장점이 뭐예요? 저는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인형의 집을 각색하는 연출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논문과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지닌 그런 자료를 찾아서 그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제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내는 그런 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어디 있었어요? 다른 학교요?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있었습니다. 국민대 연출 전공 있어요? 아니요? 그럼 뭘로 썼어요? 연기 전공 썼습니다. 연기하고 싶어요? 아니, 연기도 저렇게 귀여워지다니. 연기도 하고 싶지만 저는 연극에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기에 근데 비전문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연기든 연출이든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겨내. 생각을 바꾸고 싶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극과 관련된 그런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좋아요. 말렸죠? 좋아. 지금 우리 오랜만에 해서 체크할 것들 뭔지 알겠지? 그리고 국민대 얘기하지 말고 동국대랑 경희대 연출로 썼다고만 하세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안 썼어?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연출하고 싶기 때문에 수시때는 제가 가고 싶은 학교들만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연출한 정리 좀 하고 있어. 서진이 나가봅시다. 와. 아니 너무 귀엽다. 당황이도 바로 귀여워지고 컷화화 되네. 컷화. 혼내지 마세요. 너무 틸토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귀여워하시면 약간 하긴 하세요. 귀여워만 하면 안 되는 거지. 똑똑하고 귀여워야 되는데. 똑똑하고 귀여워. 좋아요. 최대한 안 보면서 해봐. 귀여움은 없으니 똑똑하게. 그럼. 은니들이니까. 해볼게요. 자, 시작. 저는 이중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두 가지 피해 상황을 기반으로 감각적 체험, 진실을 파악하는 과정들을 관객들의 체험을 통해 선택적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사회적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관객은 천천히. 더 부당하다 느끼는 강조할 것들 기관을 강조하고. 각각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치? 그것을 따라 사건을 파헤치게 됩니다. 공연장을 최대한 어둡게 만듭니다. 손전등을 통해 관객들은 공간 구간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작은 도구임에도 공간 전체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이 손전등을 통하여 진실을 직면하는 한 사람의 태도가 사회 변화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의도합니다. 또한 후각, 촉각, 만져지는 신문 또는 진실을 덮으려는 쾌쾌한 음식 냄새를 통하여 다방면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감각들을 통해 더욱더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업계와 기자들 간의 돈거래로 인해서 이중 가격에 대한 진실은 더욱더 덮어져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비자의 구간으로 이동한 관객들은
공간을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그 증거물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관객은 선택한 구간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거짓의 실태임을 알게 되면서 이로써 다방면에서 문제의 옳고 그름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태도를 언제나 지니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관객이 네.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출로서? 저는 각 구간마다 당황하지 말고. 연극을 각 구간마다 숨 쉬어. 스태프들을 배치를 해두어서 그치? 관객들이 다칠 우려가 생길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스태프들을 배치해 둘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똑같이 질문할 건데 제가 다 생각을 해놨어요. 이런 느낌으로 해봐봐. 알겠습니다. 야, 그럼 그렇게 어둡게 하면 관객이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출로서? 네,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재밌다. 이러면 안 되겠죠? 아, 그건 조금 이러면 너무 쟤 왜 이렇게 유난 떨어 약간 그 느낌으로. 아,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오케이? 그럼 다치면 어떡할 거야? 너무 그랬어. 응. 너무 재수없었어. 저는 각 구간마다 그치? 응. 스태프들을 배치를 해두어서 관객들이 불가피하게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대원들을 배치해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연출한. 지금 잘했는데, 이제 그냥 마지막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해봐. 네. 응, 허리 펴. 네. 그치? 잘하고 있어. 잠시만요. 뭐라고. 물 드시고. 지금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연기해야 돼가지고. 너무 좋지. 원래 다 그래. 연출도 연기야. 네. 해볼게요. 서진. 시작. 저는 이중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와 판매자 두 가지 피해 상황을 기반으로 관객들이 감각적 체험을 통해 진실을 파악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 이로써 선택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사회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치, 웃으면서 관객은 더 문단 띄우고. 관객은 더 부당하다 느끼는 구간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따라 관객들은 사건들을 파헤치게 됩니다. 공연장을 최대한 어둡게 함으로써 손전등을 통해 관객들은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작은 도구임에도 공간 전체를 환하게 그치. 밝히는 그 그려줘, 도구로 인해서 진실을 직면하는 한 사람의 태도가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시키도록 합니다. 또한 후각, 촉각, 만져지는 신문들과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쾌쾌한 음식 냄새들을 통하여서 다각면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업계와 기자들의 돈거래로 인하여 이중 가격에 대한 진실은 덮어지게 되고 소비자의 구간을 선택하게 된 관객들은 점점 더 증거물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관객은 결국 선택한 구간을 통하여서 진실과 거짓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거짓의 실태를 알게 된 관객은 이로써 다방면에서 문제의 옳고 그름을 직시하고 해결하는 태도를 지니게 하는 태도를 저는 지니길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너무 잘했어, 서진아. 이거 영상 올려줄 테니까 3월에 너와 비교해서 보면 자신감이 뿜뿜할 거야.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네, 한번 만져주고 가요. 자신감이 중요한 게. 자, 해볼게요. 시작. 배달 라이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는 고객과 업주 사이에 있는 라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휴먼이 바치는 자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객, 업주, 라이더에 관한 이야기로 한 사람이 단 몇 시간 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친구가 죽고 친구의 누나와 추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인 인물은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따지기 위해 주인공은 친구 누나와 함께 배달 일을 시작합니다.
이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지, 또한 주변인들한테 부탁해서 그룹을 조성해 시위도 합니다. 결국 자리가 만들어지고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마주하기 싫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걸 선택했던 건 바로 우리라는 것을요. 무대는 블랙박스 빈 무대에 각각의 박스를 설치를 해서 그 위에 바이크와 싱싱이의 오브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배달 라이더가 움직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스테이지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AI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는 현재 상황과 주인공과 친구 누나의 도움에 매개체가 됩니다. 여기서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의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명확히 그 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상에서의 차이점을 두었는데 피해자들은 플랫폼에서 주어지는 편한 옷, 가해자들은 정장이나 단정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무대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오브제가 놓여져 있는 박스가 없이 오브제들은 불빛과 시동이 켜진 후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관상용이 아닌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을 선택했던 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걸 암시해줍니다. 굿. 이상. 의상만 빼세요. 그건 굳이 필요 없어. 그 마지막 연출 너무 좋고 이제 안 보고 해보자. 의상 빼고. 안 보고 바로 해볼게요. 안 보고요? 응. 안 보고 못하는데. 할 수 있어. 오픈. 안 돼. 집이요. 그러니까 살짝씩만. 지금 거의 보고 읽었잖아, 지금은.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해볼게요. 네, 가볼게요. 배달 라이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봐, 나. 응. 못 보겠어요. 아, 봐.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는 고객과 업주 사이에 있는 라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응. 목소리가 그쪽까지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아니, 눈을 안 봐서. 그래요? 그렇게 해선 붙을 수 없어. 날 보면서 얘기하지. 물론 힌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걸 보고 읽을 수는 없어요. 그건 맞죠.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휴먼이 바치는 그치? 자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객, 업주, 라이더에 관한 이야기로 한 사람이 단 몇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친구가 죽고 친구의 누나와 추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인 인물은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따지기 위해 주인공은 친구 누나와 함께 배달 일을 시작합니다. 이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지, 또한 주변인들한테 부탁해서 그룹을 조성해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자리가 만들어지고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마주하기 싫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걸 선택했던 건 바로 우리라는 것을요. 응? 무대는 그치? 나봐. 블랙박스 핀 무대에 그치? 각각의 박스를 설치해서 그 위에 바이크와 싱싱이의 오브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배달 라이더가 움직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스테이지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AI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는 현재 상황과 주인공과 친구 누나의 도움에 매개체가 됩니다. 플랫폼은 마지막으로 막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무대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오브제가 놓여져 있는 박스가 없이 오브제들은 불빛과 시동이 켜진 후 응. 막을 내립니다. 응.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관상용이 아닌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을 선택했던 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굿, 잘했어.
자, 너도 하나 더 줄 테니까. 아, 저 여기서 만들어줄래요. 여기서 만들래요, 다시. 아닌가? 아니야, 잘했어. 서진이 지금 어느 정도 했어? 저 지금 일단 분석은 했거든요. 그래? 그럼 니네 둘 다 연출안을 똑같이 해봐. 이야기만 바꿔봐. 그게 무슨 이 뉴스의 이야기만 바꾸고 손전등 연출, 어두운 데서 손전등 그렇게 하는 연출, 그리고 너는 여기 무대 2개에 쓰는 연출, 이거를 똑같이 해보세요. 그런 활용을 해볼 거니까. 잠시만. 응? 가져가 이제. 아, 네. 아니다. 그 언니들 할 동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네. 아, 그렇게 하려고 자, 질문해 볼게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예? 누구신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어제 다시 읽어봤는데 약간 자기소개가 아니라 뭔가 하고 싶은 연극만 뭔가 늘어놓는 응. 느낌이어서 응. 뭔가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뭔가 갑자기 들었어. 아니야. 그렇다고 아니에요? 네가 전 예고를 나왔고요. 뭘 하고요. 이건 매력적인 자기소개가 아니야.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을 해왔었고 이런 작품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를 하는 게 훨씬 나아. 응. 그럼 네가 하고 싶은 자기소개 뭔데? 일단 들어보자. 쓰진 않았는데 너무 그때 해왔던 것들이 저는 뭐 고전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네. 일단 들어볼게요. 네. 네가 뭘 느꼈는지. 자기소개 해보세요. 저는 관객들이 감상을 넘어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어깨 펴! 현대 그치?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요약된 것들만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고전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사랑받는 고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나를 되돌아보게 하며 울림과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전의 동시대성을 연극을 보고 관객들이 깊게 사고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본인이 뭐 출판사집 딸이에요? 아니요. 근데 왜 고전이 본인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작품을 자신감 있게 항상 지지 마. 제가 작품을 볼 때 고전을 재창작하거나 또는 고전에 기반한 작품이라면 원래 알고 있었던 것에서 옛날에도 이렇게 통용되는 이런 생각들을 고전을 통해서 사회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고전이라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고전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전의 정의가 뭐예요? 아름다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교훈을 줄 수 있는 계속해서 읽힐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해. 네. 지금 너무 그러니까 다 맞는 말 하고 있거든? 근데 네가 지금 자신감이 없으니까 괜히 시비 걸고 싶어. 자신감 있게 우겨야 돼. 그렇구나. 그럼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고전은 뭔데요? 저는 인형의 집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에서 졸업 공연으로 인형의 집을 재창작해서 공연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인형의 집이 사회 시선을 바꾼 작품이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저도 이 사회 시선과 생각을 바꾸는 그런 연출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인형의 집을 가장 좋아합니다. 너 그 인형의 집 연기하는 그 배우처럼 해봐. 그땐 되게 똑 부러져 보였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그 배우요? 응. 아, 연기를 어느 정도 해야 해. 네. 그럼 본인 지금 쓴 글에서도 네. 그래. 본인 쓴 글에서 또 이제 고전을 활용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지금 문제, 오늘 받은 문제에서. 네. 저는 고전뿐만 아니라 역사나 뭐 다른 설화, 신화 그치. 같은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에리시톤이라는 탐욕 때문에 좌절한 그런 인물을 사용하여서 풀어냈습니다. 어떻게 풀어냈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이고 탐욕스러운 성향이 강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과거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에리시톤이라는 인물이 탐욕 때문에 자신의 몸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런 그치? 좌절을 한 사례를 가져와서 그 현대의 탐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소인 도박장에 그 에리시톤을 위치시켜서 탐욕을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배달 얘긴데 도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쨌든 이 배달 얘기도 저는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성향과 개인주의와 탐욕에 관한 것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 관객들에게 더 경고할 수 있는, 그치? 극단적으로 경고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걸 생각했을 땐 도박장이 그 장소로 걸맞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짜봤습니다. 연출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연출 공부는 선생님과 대답해봐. 과외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 그러지 말고 네. 학교에서 하여튼 절대 애들 학원 다니는 거 얘기하지 마. 학교에서 공연들을 계속하면서 조연출과 연출을 하면서 공부했다라고 하세요. 알겠죠? 네. 연출 공부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 조연출과 연출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예고 다녔으면 연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연기하고 싶어서 지금 연출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연출을 하면은 더욱 네 얘기로 가. 그래, 변명하지 말고. 제 저는 어릴 때부터 공연을 만들 때 논문을 찾아보거나 분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작품에 적용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저의 연출적 능력을 알아보셔서 조연출이나 연출 일을 많이 시키셨다. 저는 그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연출을 할 건데요? 뭔 소리시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장점을 계속 팔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너 그럼 연기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지? 아니요. 저는 응.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연극을 만들 때 계속해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집요하게 무언가 논문이나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연극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저의 능력을 알아보시고 조연출과 연출을 계속해서 시켜주시면서 연출을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출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본 공연이 뭐야? 신유청 연출의 와이프라는 연극을 매우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형의 집을 매우 좋아하는데